복잡한 도시도 고요히 잠드는 시간에 환히 불밝힌 트럭 행렬이 줄을 잇는 곳. 2월 졸업 특수로 최고 대목을 맞은 양재동 꽃시장입니다. 전국 9,500여 농가에서 출하한 400여 품종의 꽃이 거래되는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화훼시장이죠. 오늘은 꽃 재배 농민들도 보입니다. 이거는 진짜 색치대로 나왔네. 이것도 이 온도가 전체적으로 얕은 거거든요. 이 색깔이 이 정도 나와요. 온도가 얕은 게. 어떻게 오늘 좀 제가 받아서 좀 기분 좋게 가셔야 될 텐데. 그러면 좋죠. 만족해서 가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아, 꽃 키우는 사람이 꽃 보면 항상 만족해야지 어떻게. 근데 이제 여기 나와서 보면은 이제 여러 농가들께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어떤 농가가 더 좀 좋은 품종 또는 더 잘 키웠나 이제 그런 거 보면서 이제 내년도 농사를 우리가 또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둘러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경매될 꽃만도 130품종 19만 다발. 그건 괜찮네요. 경매까지 채 1시간도 남지 않은 만큼 중도매인들은 꽃을 검수하는 데 온 신경을 집중합니다. 백대 1로 순발력 있게 맨 처음에 들어가야 낙찰이 되는 거고. 오늘 가격이 비싸면 오늘을 좀 자제를 해야 될 것 같고 대부분 끝나거든요, 졸업식이.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네요. 그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유난히 부산스러운 한 청년이 눈에 띕니다. 아니 저는 진짜 여기서 장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니까요. 중도매는 했지만 1년 됐지 여기 장사한 지는 일주일 좀 넘었어요. 아직 시간 얼마 안 되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잘 몰라요. 진짜 아무것도. 꽃 한 송이에 울고 웃는 소리 없는 전쟁터. 그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꽃과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경매가 시작되자 120여 명 중도매인들의 시선이 전광판을 일제히 향합니다. 경매 시간은 단 4초. 최초 가격에서 시간이 흐를수록 가격은 낮아지지만 무작정 기다리다간 점 찍었던 물건을 놓치기 일쑤. 응찰기를 누르는 손에 힘이 들어갑니다. 0.01초 차이로 희비가 엇갈리네요. 가격을 기다리지 말고 그냥 눌러. 사건을 사정없이 눌러버려요. 미쳤구나. 안 되겠어요. 값이 터무니가 없으니까.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시겠어요? 엄청 받죠. 머리가 다 빠지잖아요. 경매석 계단을 쉴 새 없이 오르내리며 커피를 파는 한 할머니. 하루에 몇 잔씩 하세요? 많이 나가면 한 150장? 주로 안 잡순 분은 안 잡숴도 많이 잡순 분은 2잔 섞잖아요. 나 꽃주스로 가니까 따라오지 마요. 매일 가져가면은 꽃병에는 매일같이 꽂을 수가 있어요. 많지 않아도. 누군가에겐 쓸모없는 꽃이 할머니께는 팍팍한 일상 속 작은 여유가 됩니다. 광주에서 온 농민들이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립니다. 14,600원. 17,000원짜리 최고네요. 17,000원짜리 최고예요. 야, 끝나면서 가자.
오늘 어떻게 좀 잘 나왔어요? 예, 잘 나왔습니다. 기분 좋으시겠어요? 예, 좋지요. 우리 이것이 얼마나 기분인데요. 대한민국 최고 가격이잖아요. 예, 가시는 거예요? 예, 이제 가야죠. 예, 피곤하시겠어요? 예, 예. 자, 내일 아침에 꽃 달라면 부지런히 가야죠. 예, 수고하세요. 예. 긴장과 치열한 눈치 작전 속에서 경매가 시작된 지 4시간. 장미를 경매하는 1번 라인이 먼저 끝납니다. 아이고. 끝나신 거예요? 예, 예. 오늘 경매는 어땠어요? 오늘 경매 아주 좋았죠. 아무래도 그 요즘 그 최대 그 졸업 시즌이 피크이기 때문에 물량도 많이 나오고 가격도 상당히 잘 나가고 소비도 잘 되고 그렇습니다. 낙찰자가 결정되면 중도매인 고유 번호가 찍힌 라벨이 상자에 부착됩니다. 낙찰받은 꽃은 곧바로 경매장 옆 생화시장으로 옮겨집니다. 이날은 꽃시장 최고의 대목답게 7억 1,100만 원의 꽃이 거래됐습니다. 긴장감이 감돌던 경매장과는 달리 100여 개의 매장이 들어찬 생화시장은 활기가 넘칩니다. 조금 전 경매장에서 만났던 지용식 씨. 경매 끝나기가 무섭게 굉장히 바쁘시네요. 바빠서 질문에 대답할 겨를도 없습니다. 보라색 핑크색. 핑크 또. 보라색 핑크색. 보라색 핑크색. 그 사진 찍지 말고 그냥 도와주지 우리 좀. 사진을 한갈 때 다 찍어줄게. 올해로 중도매인 경력 6년 차라는 29의 젊은 사장 홍재 씨. 오늘 얼마나치 사신 거예요? 경매한 거요? 네. 1,600만 원어치? 다들 좀 바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바빠요? 이게 시간이 오늘 낮에 아침에 졸업식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소매상들이 일찍 온다고요, 옷을 사러. 사람들은 저희는 그냥 팔기만 하면 되죠. 전부터 가져와서 만들어야 되니까 그것을. 아무래도 일찍 나와서 가져가기 때문에. 그 시각 생화시장 한편의 좁은 사무실엔 상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경매사들이 이곳엔 웬일일까요? 아니 못 파는 걸 나보고 해결해달라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아니 있는 거 갖고 경매했지 뭐 더 좋은 거 갖고 경매했나? 이거는 자기네들 이거 뭐라 그래?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돼 있으면은 이게 갖고 있으면 점점 금해져 갖고 이게 싸구려 되면 누구도 안 가져가요 또 이거를. 잠깐만 보여주고. 그리고 이런 경우 이제 우리 경매인들이 아니 농가들이 됐네 이걸 가격을 싸게 이제 그 뭐야 물건 붙였는데 이게 파손돼서 어떤 뭐 운송이라든가 이런 관계에서 근데 이거 가격을 그 같은 가격을 주고 썼는데 자기 장사 팔 수가 없잖아요 이런 거는 그죠? 그런 걸 정리정돈해 주는 겁니다. 꽃 한 송이라도 손해 볼까 노심초사하는 상인들. 2월 졸업 특수를 노린 소매상들의 행렬로 새벽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시장을 찾는 사람들의 면모는 의외로 다양합니다. 굴전에 꽃으로 공양하려는 스님부터 이거 2개만 가져갈게요. 막내 졸업식 꽃을 사러 온 아주머니까지. 고정 자세로 그대로 있네. 움직이지도 않고 가격이.
보통 5월달에 하는 아니 졸업하니까 선생님한테 감사하다고. 선생님한테. 네, 아버님이 아니라 선생님한테. 어떤 선생님이요? 학교 선생님이요. 졸업할 때 드리려고요. 이제 시작할 때 드리는 것보다 이제 여기까지 수고하셨으니까 마치면서 드리는 게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 아부성이 없잖아요. 정말 진정한 감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좋은 것 같아요. 두 손 가득 선물 상자를 든 이 아가씨는 밸런타인데이를 맞아 친구들에게 꽃 선물을 하려는 참입니다. 제가 꽃을 배우고 있고 그러니까 예, 같이 주면 좋을 것 같아서. 직업이 아직 플로리스트는 아니고 이제 하려고 과정 중에 있어요. 꽃이랑 같이 하면 별로 스트레스가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예쁜 거를 보면서 내가 일할 수 있으니까 그런 매력도 있는 것 같아요. 과연 꽃이 아름답기만 할까요? 생화시장 옆에 위치한 지하 화원 매장은 이제야 상인들이 출근합니다. 생화시장과는 달리 이곳은 플로리스트들의 손길을 거친 화환이나 꽃다발을 주로 팝니다. 이걸 물에 안 담아라는 거예요, 집에 가서. 그냥 이렇게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줄 백송이 장미상자를 만드는 김영미 씨는 20년 경력의 플로리스트입니다. 취미로 시작한 일이 이젠 생계를 책임지는 일이 됐다고 하네요. 이제 아이들이 3명이나 되고 대학도 2명 보내야 되고 이제 제가 돈을 많이 벌어야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좋아서 취미. 네, 주로 그렇게도 많이 했죠. 네. 근데 꽃이 너무 좋아요. 항상 꽃 만지면 거의 일주일에 한 2-3번 정도는 야근 밤샘을 하는데요. 늘 그래도 좋아. 힘든데. 이 많던 꽃들도 다 팔리고 이제야 다들 한숨을 돌립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아주 완전히 진짜 이건 중노동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집에 갈 때쯤 되면 지금도 다리가 다 풀린 것 같아. 나 사실 지금 허리도 너무 아프고. 근데 엉망진창이 지금 돼가지고 사실. 경기 불황에 직원들을 모두 내보내고 부부끼리만 하다 보니 판매가 끝나고도 할 일이 태산입니다. 얘기를 하세요. 얘기해가지고 처리하시라고. 시장 상인들이 언제 잠자고 일하냐고. 그때 나도 초짜니까 꽃을 잘 모를 때니까 언제 잠자고 일하냐고. 근데 그렇게 안 하면 노력 안 하면 일어설 수가 없어요. 이게 경쟁이 원체 신고시기 때문에 겉으로는 다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고 다 정들이 있지만 돈이 오갈 때는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어. 오늘이 좀 많이 좀 힘들었나 봐요, 평소보다. 네, 제일 힘들었어요, 오늘. 사모님은 우리 집사람? 네. 우리 막내 졸업식당에. 그 직접 꽃 만들어서 가셨겠네요. 네. 부모가 꽃장사인데 이쁘게 해다 줘야죠. 안 그렇겠어요? 남들보다? 좋은 꽃으로. 아버님은 못 가시고요. 저는 못 가죠. 못 가는 심정 오죽하겠어. 자식 막내 아들 졸업인데 초등학교 졸업인데 꼭 가지도 못하는 이 심정 오죽하겠습니까? 시장 내 최연소 사장님인 홍재 씨도 장사 마무리를 합니다. 그때 자주 오세요? 예? 옆 가게니까 애가 많이 도와주죠. 나이는 같지만 상황은 정반대인 두 사람. 공감
노련내기 사장님은 정말 노련하게 잘하시는데 보면 보고 느끼시는 게 많겠어요. 오래 했잖아요. 5년 안에 1년 만에 따라잡으려고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양심도 없는 거지 그게. 일단 나 먹여 살려주니까 그냥 그걸로 좋아요. 요즘에 그냥 일만 있으면 좋은 거죠 뭐. 시장 한켠 일필휘지로 붓글씨를 써내려가는 한 할아버지가 눈에 띕니다. 화환이나 꽃바구니의 리본에 글씨를 쓰고 받는 돈은 2,000원. 이 일로 생계를 이어온 지도 벌써 12년째입니다. 전에는 서예 학원을 하다가 이렇게 잘 안 되고 이제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또 돌렸죠. 본인은 어떻게 좀 괜찮으세요? 지금은요 이 컴퓨터로 많이 이걸 빼내기 때문에 컴퓨터 글씨를 많이 쓰기 때문에 우리 손으로 하는 거는 많이 줄었어요. 전에는 그 컴퓨터 나오기 전에는 괜찮았었는데 지금은 뭐 거기가 다 컴퓨터로 쓰니까 매번 세월에 등 떠밀리듯 다른 길을 찾았던 삶. 이젠 또 어떤 길을 찾아야 할까요? 저희 양지동 생활매장은 잠시 후 오후 2시가 되면 폐장을 하게 되고 2층 부자재점은 꽃처럼 아름다운 인생을 기대하며 시작한 일이건만 밤낮을 바꿔 사는 생활은 결코 녹록지가 않습니다. 고된 하루가 드디어 끝이 나네요. IMF 이후 자의반 타의반으로 선택했던 꽃은 부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줬습니다. 끝이에요, 끝. 하루 14시간 노동에 고단한 삶이지만 돌아올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는군요. 말쑥한 차림의 한 중년 신사가 아내 생일이라 장미꽃 바구니를 사러 오셨답니다. 아니 그동안은 이제 하지도 못했는데 우리 딸내미를 우리 집사람이 이제 1년 동안 개수시켜갖고 이제 대학 보내가지고 너무 감동받으시겠어요. 사모님 감동받으시겠어요. 여자분들은 꽃에 약하거든요. 이게 결혼한 지 한 20년 됐는데 예? 이게 처음으로 내가 이게 사갖고 갖다 주는 것 같아. 오늘이요? 네. 아유, 그동안 좀 사지 그리시지. 네, 오늘 사모님 오실 수도 있겠어요. 아이고 이거야 뭐 감동 받겠어요? 더 큰 걸로 이제 감동시켜야지. 예? 흔치 않은 남자 플로리스트란 직업에 범상치 않은 외모까지 갖춘 최여섭 씨. 알고 보니 그의 과거도 특이합니다. 처음에 요리할 땐 일식을 했거든요. 일식을 했는데 왜 일식을 했냐? 아기자기하게 초밥이나 사심 이렇게 뜨잖아요. 그게 이뻐가지고 그거 꾸미고 싶어서 그걸 했어요. 하다가 보니까 조그맣게 가게를 하나 냈다가 잘 쌈을 싸서 먹었죠. 잘 안 되셨군요. 예, 망했어요. 슬픈 얘기입니다. 눈물 날라고. 처음에 저도 꽃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는데
자꾸 꽃을 접하다 보니까 뭐랄까 보면 볼수록 제가 몰랐던 이런 꽃 모양도 다 틀려요. 이런 거 찾는 재미도 있고 그래가지고 꽃이 계속 더 좋아지더라고요. 보면 볼수록. 하루 종일 내린 비 때문인지 기대만큼 손님이 없자 상인들은 일찌감치 장사를 끝냅니다. 내일은 좀 더 나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발길을 돌립니다. 어제와 같은 장소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생화시장 안은 조용합니다. 그동안의 부족한 수면 시간을 보충할 수 있는 유일한 날이기도 하죠. 전화 깨워 그냥. 나온다 그랬다 지금 자고 있는지도 모르잖아. 아이, 깨워서. 15년째 밤을 낮삼아 꽃장사를 하느라 혼기를 놓친 김희순 씨. 그녀에게도 지금은 쉼표 같은 순간입니다. 원래 이렇게 평소에 이런가요, 새벽에? 아무래도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졸업이 없고 내일 또 일요일이니까 일단 낮에 이제 월요일 날 이제 할 것 준비하러 나올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는 굉장히 한가해. 너무 차이 많이 나죠? 어제하고? 네. 아침이 밝자 시장을 찾은 사람들로 북적이기 시작합니다. 뭐야 이게 뭐야? 러너큐러스. 꽃꽂이 선생님을 모시고 현장 학습을 나선 3명의 주부 학생들. 꽃에 대한 추억을 물어보자 남편과의 연애사가 줄줄이 나옵니다. 신랑한테 꽃 받은 얘기죠. 그러니까 연애할 때 추웠다고. 부산에 놀러 갔더니 버스 타고 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포켓에서 꽃 하나 줬는데 딱 숙여가지고. 저는 만날 때마다 한 송이씩 주더라고요. 장미를. 빨간색 장미를 한 송이 있잖아요. 꽃 받았을 때 그 기쁨은 한송이고 백송이고 똑같아. 그 기쁨은 똑같은 거구나. 그게. 근데 우리는 남자분들은 많이 뭘 줘도 많이야. 근데 내가 우리 오시는 분들 얘기해. 한 송이를 주나 백송이 주나 기쁨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 송이씩 자주 주세요. 그 말을 얘기를 하는데 오늘 밤 남편분들 연애 시절로 돌아가 꽃 한 송이들 준비하셔야겠어요. 생화시장 맞은편에 위치한 분화 온실엔 난이나 관엽 같은 화분을 주로 판매합니다. 주말을 맞아 이른 봄 분위기를 만끽하려는 가족 나들이 객으로 북적입니다. 올망졸망 작은 꽃을 흐뭇한 표정으로 찍고 계신 할아버지. 어떤 일로 나오셨어요? 오늘 처음 나왔어요. 내가 처음 나와서 이 사진 좀 찍어가려고. 사진 찍는 거 좋아하시나 봐요. 어떠세요? 나와보니까는. 좋네요. 이렇게 전부 이렇게 싹들이 많이 나오니까는 보기가 좋아요. 다른 것도 하나 보였습니다. 봄을 맞아 앞다퉈 피는 화려한 꽃들은 할아버지 인생의 봄날 화려하게 꽃 피웠던 청춘을 떠올리게 합니다. 할아버지는 지금 그 시절 추억을 카메라에 담고 계신지도 모르겠네요. 온실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곳은 야생화 화원입니다. 복수채요? 네. 복수는 왜 이름이 복수예요? 이게 건강과 장수, 행복을 의미하는 꽃인데요. 이름이 복수초잖아요. 복복자, 목숨 숫자 해서 그러니까 장수하라고 이름이 복수초. 이거요. 얼마 전만 해도 봄이면 들판에 지천으로 피었던 야생화는 이젠 온실에서나 구경할 수 있는 귀한 존재가 됐습니다. 여기는 없죠?
아 이뻐라. 아 이뻐라. 냄새 맡아봐. 냄새 맡아봐. 아 이쁘다 그지? 응. 그런데 이곳에 웬 쇠창살일까요? 향이 매력적이라는 동양난 화원. 그도 그럴 것이 동양난은 고가의 화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게 아주 건강 상태도 좋고요. 45만 원. 옛날 같으면 뭐 한 촉에 100만 원 정도 썼죠. 이게 꽃이 확인이 된 거예요. 갖고 놀러 오세요. 45만 원은 그나마 싼 편. 손님이 나가자 이 화원에서 가장 비싼 난을 보여주겠다는 사장님. 내가 들고. 이 난초에는 보기 드문 황금색 무늬가 있어 수천만 원을 호가한다고 합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그래요. 이런 것들이 비싸. 이렇게 섞어 놓으면은 일반인들은 전혀 그런 못하겠네. 아는 사람이나 일반인. 그러니까 제일 많이 나가는 부류가 10만 원 단위가 제일 많이 나가고 그 다음에 20만 원 뭐 이 정도 나가는데 이제 더 고가로 나가면 100 단위도 있고 1000 단위도 있다 이 말이죠. 마니아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동양난의 매력을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일요일 날 아침 햇살이 쫙 들어오는 베란다에 나가서 반바지 입고 물 주고 난초 분갈이하고 그다음 소독하고 이 재미는 진짜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진짜 행복합니다. 뭐 가정사 잊어버리고 사업성 잊어버리고 순수하게 난하고 나의 어떤 뭐 대화 아닌 대화랄까 그 만지는 게 참 행복합니다. 난을 좋아하는 사람만은 그러니까 이게 해본 사람이 느끼지 안 해본 사람은 미쳤다거나 할 거예요. 그런 어떤 마력이 있어요. 매력이. 자연과 어떤 인간의 그런 마력이 있다. 새롭게 모무리를 터뜨릴 난 때문에 매년 봄을 기다린다는 사장님. 봄은 그에게 설렘입니다. 저마다 꽃을 안고 돌아가는 사람들. 하지만 우리나라 꽃의 60%가 경조사용으로만 소비될 정도로 꽃의 대중화는 아직은 먼 얘기입니다. 꽃장사를 하면서 상인들에게 가장 가슴 아픈 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이거 버리는 거예요? 네. 보니까 아직 그 샀던 그대로 같은데? 아니, 상품의 가치가 떨어졌다. 썩었잖아. 꽃이 다 맛이 갔잖아. 이래서 버리는 것도 많아요? 엄청 많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 한 20%는 된다고. 폐기 처분되는 꽃은 고스란히 부담으로 남습니다. 어제 혼자 아들 졸업식에 다녀온 나래꽃 화원의 안주인이 보이네요. 남편과 원예학과 커플로 만나 꽃장사를 야심차게 시작했지만 좋아하는 일을 생업으로 삼는다는 것은 생각만큼 낭만적이지 않나 봅니다. 정리하는 일이 되게 힘드네요. 힘들죠. 물 떠오고 담그고 해야 되니까 일단 물 뜨는 게 힘드니까. 이게 꽃 파시는 직업이라 상당히 낭만적인 것도 같은데 전혀 낭만 없어요. 육체적으로도 고되지만 재고를 남길 수 없다는 부담감에 잠시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바로 5월 어버이날을 한 일주일 앞두고 내가 오픈을 했었는데 그때 처음 오픈해갖고 멋모르고 안개 경매를 많이 했다가 안개꽃 한 품목에서 한 300만 원 적자 본 적이 있어요. 하루에. 타격이 되게 컸죠. 아우 그 생각이 머릿속에 지워지질 않아. 머릿속에. 항상 처음 시작했을 때 그랬으니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 혹독한
촉촉한 겨울 추위를 견뎌야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처럼 15년 전의 뼈아픈 실수가 오늘의 그를 단단하게 만든 것이겠지요. 장사를 하는 동안 꽃에 대한 생각이 시시각각 변한다는 노처녀 사장님. 근데 제가 이게 직업을 갖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쌓여요. 이게 그러니까 생물이잖아요. 장사가 잘 되면 괜찮은데 이거를 그냥 쓰레기를 버릴 때는 굉장히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런 점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는 그 마음이 또 달라져요. 얘가 나한테 와서 잘 나갔을 때는 너무 이쁘고 얘가 나한테 와서 안 나가고 쓰레기통에 버릴 때는 너무 미운 거야. 그런 마음이 진짜 생기는 거죠. 미움과 고마움, 즐거움 그런 게 희비에 엇갈리는 거죠. 그죠? 그렇게 돼요. 아무래도. 인생의 달고 쓴맛을 한 송이 꽃에서 모두 느꼈다는 김희슬 씨. 꽃은 인생의 묘미를 가르쳐준 평생의 동반자입니다. 백장미가 없어요, 백장미. 아까부터 화원 매장을 돌며 애타게 백장미를 찾는 한 노신사. 아니, 거기 이 영정 사진에 어떻게 그게 들어가요? 그 여러 번 말씀드려도 전부 아유 답답해. 평소 알고 지낸 분의 남편 장례식에 흔한 국화 대신 화사한 백장미를 가져가고 싶어서입니다. 고인의 마지막 길이 백장미처럼 깨끗하고 화사하길 바라는 마음일 겁니다. 대장암들 나오고 지금 아주 온몸이 만신창이야 속이. 그러니까 여기 예. 그러니까 이제 힘들다 이게. 전화 통화만 오는 거 보니까 그 소식 들은 지 얼마 안 되셨나 봐요. 뭐가 그런지? 진단이라든지 병원식 얘기를 들으시니까. 그렇죠. 난 몰랐지. 내가 그렇게 이 생사를 갈린 길에 지금 있는 건지 몰랐어요. 몸이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서 이미 시한부 삶을 선고받은 상황이지만 생명의 아름다움을 지닌 꽃을 바라보며 잠시 죽음을 잊어봅니다. 하늘나라에서 꽃도 피면 지듯이 인생도 피었다가 지는 것이 자연의 섭리. 그저 세상에서의 마지막 시간을 백장미처럼 깨끗하게 보내고 싶을 뿐이라고 말하십니다. 하나님 날 도와서 이런 마음으로 이제 그런데 위안을 많이 갖고 틀림없이 날 도와주실 거다. 건강하게 회복시켜 줄 거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이제 그다란 두려움이 이제 조금 이제 마음을 비웠으니까 저거 하죠. 꽃과 함께한 5년의 시간이 자신을 변화시켰다고 말하는 최효섭 씨. 저는 장미였다고 생각했죠. 좀 튀어 보이고 이뻐 보이고 잘나 보이고 남들한테 약간의 가시가 있어가지고 좀 남들 좀 찔러주고.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오히려 해바라기나 그런 꽃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저 같고 튀지도 않으면서 그냥 한 길만 보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면서도 해바라기 씨라는 열매도 주잖아요. 열매인가? 군것질도 할 수 있는.
Some say love, it is a river that drowns the tender reed. 일주일 중 가장 규모가 큰 월요일 경매를 위해 다시 공판장의 불이 환히 켜집니다. It is a razor that leads. 졸업 시즌 막바지인 오늘은 촬영 첫날보다 많은 21만 다발의 꽃이 경매될 예정입니다. 오늘도 노점상 할머니는 꽃을 줍습니다. 몇 개만 주워가. 버려진 꽃이라도 누군가에겐 기쁨이 되는 걸 알기 때문이죠. 꽃 한 송이에 여유가 있는 한 할머니는 이 자리를 지킬 겁니다. 아르모니 안주인 김현실 씨는 인생이란 피고 졌다가 또 다시 피는 꽃과 같다고 말합니다. 정말 주위에서 보면 힘든 부분들도 많은데 벌써 그 소리 자체로 벌써 이렇게 우리가 많이 마음이 더 이렇게 가라앉아서 그 분위기에 내가 휩쓸리는 것 같아요. 이쪽 편에서 어려우면 또 다른 편에 또 방법이 있더라고요. 항상 보면 어떤 그런 돌파가 또 있어요. 또 다른. 그래서 올해도 그런 희망을 갖고 또 남편과 더불어서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열심히 할 겁니다. 노처녀 사장님 김희순 씨가 2009년 봄에 바라는 소망은 뭘까요? 뭐 꽃 때문에 이 세상이 좀 밝아질 수 있어요. 글쎄 그 경기 침체되고 마음이 어둡고 모든 그 분들이 꽃을 보고서 마음이 밝아지고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촬영 첫날에 비하면 제법 익숙해진 초보 상인 영식 씨. 나름의 경영 원칙도 생겼습니다. 좋은 거 보는 게 제일 급하시죠 지금? 네? 좋은 꽃이 아니라 우리는 좋은 꽃을 보는 게 아니에요. 팔기 좋은 꽃을 보는 거지. 향이 좋은 꽃이 뭔데요? 가격 대비 물건이 좋으면 그게 제일 팔기 좋은 꽃이죠. 저는 제일 이쁘다 생각하는 꽃 찍으면은 가격 안 맞아서 못 팔아요. 누군가 본인이 어떤 경매사에 있어서 등급을 매긴다면 지금의 보기 몇 등급일 것 같아요? 꼴찌죠. 진짜 시작이니까. 어떤 등급이 되겠어요? 지금보다 낫지 않을까 싶을 때. 지금보단 낫겠죠. 이제 막 새로운 출발선에 선 청년의 얼굴은 꽃봉오리를 닮았습니다. 모든 순간이 다 꽃봉오리인 것처럼 최선을 다할 때 어떤 꽃으로도 필 수 있는 것이겠지요. 그 가능성이야말로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운 이유가 아닐까요?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